안녕하세요, 최태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딱히 메인 주제가 있는 그런 컨텐츠를 찍고자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만하자니까. 그만해. 하지 마. 소리 나면은 자막이 안 달린단 말이야.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또 뭔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뭔가 또 지나간 것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제가 IPTV를 보니까 신작에 타다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초상?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을 해서 이미 개봉을 했나 봐요. 영화 같은 다큐멘터리. 그거를 이제 예고편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이 좀 교차를 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을 이런 니즈와 이런 소비성으로 이 플랫폼의 방향성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타다 운전을 하면서 제가 책을 듣다가 그때는 윌라 같은 또 어플리케이션이 없었으니까 그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을 하면 이제 책을 그렇게 듣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좀 들으면서 어떻게 우여곡절로 까레라이스 TV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의 상황의 방식의 그런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채널을 알게 됐고, 나도 내가 한 가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모델이라는 직업으로는 그래도 밥 먹고 살아봤는데 그 정도 얘기는 내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나댄 거죠. 근데 어쨌든 되게 건전한 채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응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인생 얘기를 해버리고, 뭐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도 제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어줍지 않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줍지 않게 올리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응원과 그런 따뜻함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뭐 타다를 보면서 유튜브가 생각이 나고, 유튜브가 생각이 나니까 훈훈했던 기분이 생각이 나고, 뭐 그런 의미에서 라이브가 아닌 좀 정제된 인사를 한번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올릴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작년 겨울에 달인이라는 프로를 약간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찍게 되고, 또 올해 또 들어서 두 달 전이죠. MBN에서 특종세상이라는 프로를 또 찍게 되고,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안녕하세요라는 방송에 나간 것도 제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잘못된 그릇된 선택을 받아들인 상황이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부터 기획하고 의도했던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를 원망을 한다거나 그 프로의 기획자를 원망을 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결국에는 했던 거는 저 자신이고 그 방송국에 나타났던 것도 저 자신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뭔가 기술로서 제가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싶었지, 어떤 이제 화제성의 그런 방송인이라든지
뭐 그런 유명인이 사실 별로 되는 거를 저는 그렇게 그 방향성이 제가 그렇게 그닥 지향하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관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 달인도 마찬가지고 특종 세상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또 그 안에서 제가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거절을 하고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찍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나마 특종 세상은 조금 즐거웠고, 또 그 안에 꽤 많은 날짜를 촬영에 소모를 했어요. 되게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이 촬영진하고 이런 저하고 이런 그런 팀워크라고 해야 될까, 코워크라고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좋아서 저는 되게 그 이후에 뭔가 부가가치라든지 출연료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떻게 다음 방향성 이런 거를 일체 제외하고, 뭐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걸 일체 제외하고 찍는 기간 동안 그 과정이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타다라는 걸 보면서 제 유튜브 하기 시작하고, 또 저는 그 랜선상의 그런 관계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이런 아예 그런 가치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랜선상의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페이스북으로 어떤 사람들이 업로드하는 걸 보고 투자하고 사기당하고 이런 거를 저는 좀 사실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서 뭔가 이제 진심이 느껴지고, 제가 2020년 4월까지 그 타다라는 플랫폼이 운행을 중지하기 한 3일 전까지? 이틀 전까지? 네, 전면 중지가 되기 한 이틀 전까지 제가 운행을 했었는데, 마지막 운행 기사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이후에 사실 저는 유튜브를 하겠다는 저는 계획은 1도 없었고요. 저는 그 카카오 택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막 12월, 1월, 2월 이러면서 막 그 코로나가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생기면서, 뭐 옛날에 뭐였죠? 옛날에 여타 그런 전염병하고 다르게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은 그 교육하는 그런 기관들이 셧다운을 많이 했어요. 당시 저는 카카오 택시로 넘어가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카카오 택시를 하려면 저는 택시 면허증은 있거든요. 택시 자격증은 있어요. 택시 운전기사 자격증은.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규 법인 운수 종사자 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반 택시를 몰 수 있는데, 그 교육 수료증이 없어도 그 접수만 한 걸로 일반 택시는 몰 수 있는데, 카카오 택시는 또 그게 안 되는 거죠. 접수 예정자라는 증빙으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붕 뜨면서 제 계획들이 이제 많이 어그러졌죠. 일반 택시는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이게 카카오 택시라는 그 플랫폼을 저는 이용을 하는 운전업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기간이 사실 제가 19년도 12월에 간호학 편입을 쳤었거든요. 이게 다 떨어지고, 그러면 운전을 조금 더 하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타다 조금만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없어질 줄 알았어요, 사실은. 한 서너 달 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개정안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 사업은 길게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쿠팡 같이, 쿠팡도 새벽 배송을 하면서 굉장히 그 적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쿠팡이라는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당일 배송 하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이 대명사가, 쿠팡이 그게 대명사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또 이름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브랜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기업 가치라는 것도 있으니까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도 있고. 타다도 그런 식인가? 근데 제가 그 타다 본사에 제가 회계팀에 근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저라는 기사 하나만을 놓고 이 전체 타다 그 예산 운영과 이런 마진과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산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게 적자 사업 같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고 시장을 선점하고, 약간 아류들이 파파 뭐 또 뭐 어떤 차들 뭐 이런 아류들이 나왔지만, 뭐 타다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아, 이런 봉고차 벤이라고 할게요. 벤 택시는 타다라는 약간 그런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던 시점에서 없어졌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그 젊은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기득권, 기존의 그 시장을 이제 점유하고 있던 그 세력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합법이었는데 불법으로 바뀌어서 이 사업을 정지하게 됐다, 약간 그런 취지의 다큐멘터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저도 동감은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택시, 개인 택시, 그런 택시 운수 종사자, 이 그 택시 운송 조합이 있잖아요. 택시 조합이, 그 단체 규모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들이 자기 밖으로 뺏기는 거를 보고 있지는 않죠. 당연히 시스템도 다르고. 지금은 많은 수가 약간 플랫폼화 되어 가고 있는 지금 과정인 것 같은데, 그때 그 과도기에 아마 그 플랫폼화 되어 가고 있는 그거를 타다가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 사람들은 일반 택시 법인을 사거나 아니면 MOU를 맺거나 아니면 뭐 하도급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영업 형태로, 뭐 카카오만 운영하는 법인이 있고, 타다도 타다만 운영하는 법인이 있고, IM도 IM만 운영하는 법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있고, 또 일반 택시도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고, 티맵 택시처럼 뭐 이런저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지금 시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뭐 소속되어 있거나 지금 관여되어 있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고, 근데 제가 느꼈던 바로는 이게 브랜딩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게 M&A 목적이 아니라면, 브랜딩을 해서 기업을 팔 의도가 아니라면 이게 사업적 영업 가치가 있을까? 라는 것에는 제가 운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대기업이 인볼브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개미식으로 투자 받아가지고 1, 20억, 1, 200억 투자 받아가지고 이거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러던 찰나에 뭐 택시 조합에서 또 들고 일어서고, 택시 개정안, 타다금지법, 그게 뭐 이제 법안을 통과하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2020년 4월이 아니라 2021년 4월까지 그 영업을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못한다라는 게 법으로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걸 알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을 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영업 중지를 한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운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저라는 그 기사 한 명한테 이 회사가 지출하는 금액이 하루에 얼마인가, 그리고 이 회사가 이 나라는 기사 하나로 인해서 벌어들인 예상 수익이 얼마인가, 거기에서 이 차의 감가상각도 들어가시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저는 그냥 단순 산술법으로는 영업이익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마이너스였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당연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있었고, 그러면서 교통연수원이 그 교육을 중단을 했고, 카카오 택시를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힘이 많이 됐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뭐 댓글이 많이 달리진 않으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댓글은 뭐 거의 없어요. 전부 뭐 진심 담긴 그런 응원이나 그런 따뜻한 말씀들, 뭐 이런 그런,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랜선상에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상대방한테 힘을 얻고 또 그런 훈훈한 느낌, 이런 게 저는 생각을 해봤던 그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 덕분에 실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이제 올 초까지 멘탈 잘 잡고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뭐 그 와중에도 또 뭐 들락날락 했지만 어쨌든 현타, 뭐 가벼운 현타 정도는 있었지만 뭐 아주 뭐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간다던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감사하게도 그런 그 시기가 어찌 보면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암흑의 시기가 될 뻔도 했거든요. 네, 이런 편집 프로그램도 돌려보게 되고, 또 이런 또 마켓이구나, 또 이런 마켓의 또 니즈는 이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회는 따뜻하구나, 뭐 이런저런 또 이런 많은 것들을 또 하나 공부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퇴보를 하거나 정지될 뻔했던 저의 시간이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뭔가 발전이 되는 시간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줬죠. 그래서 지금도 약간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1학기 때 같은 경우는 운전 때문에, 아니다. 1학기 때 같은 경우는 그 마을버스 방역, 주말 고정 제가 일이 있어서, 고정 수입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멘탈이 굉장히 건강했는데,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멘탈이 굉장히 건강했는데, 그 일이 이제 업체가 이제 바뀌면서, 그 업체가 바뀐 뭐 내부적인 이유는 제가 뭐 그까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 업체가 이제 바뀌니까 저는 소속된 업체가 그 일을 안 하니까 제 일이 이제 없어진 거죠.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조금 또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도 1학기 때 공부는 월화수목 11과목 수강을 했는데, 교양 전공 플러스 11과목 수강을 했는데, 월화수목 4일 안에 이제 강의가 끝났으면 요번에는 이제 뭐 실습하러 학교도 가야 되는 과목이 있고, 이제 월화수목 금까지 5일 내내 지금 강의가 돌아가거든요.
과목 수는 줄었는데, 그리고 교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 전공 공부에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사실은 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괜히 이렇게 좀 약간 묶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이 없어졌고, 일을 또 막상 구하기도 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한 두어 달 시간이 지나면서 좀 혼자 그 냉탕과 온탕은 지금 최근에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냉탕과 뭐 바깥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 냉탕에 꼬라박고 들어가지는 않고 뭐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와중에도 또 뭐 또 다른 저한테 지금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 좀 내적 갈등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또 유튜브를 하면서 또 저한테 이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분들로 인해서 제가 좀 많이 힘을 얻었고, 또 저희 가족 모두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초심이 기억이 나더라. 예, 그래서 그 정제가 되지 않은 그 라이브보다는 지금 뭐 내용 자체는 두서는 없습니다만 좀 정제가 된 그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연말도 되고 했으니 이렇게 또 인사차 영상을 찍게 됐고요. 뭐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뭐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추위가 또 뭐 신종, 뭐 아직까지 신종병이 넘어오진 않았지만 신종 변이가 또 남아공에서는 발생을 했다 하니 하루 앞을 좀 예측하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와중에도 뭐 웃음이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갈 것이고, 또 뭐 이렇지 않아도 또 우울할 사람은 우울할 것이고, 그래도 저한테 그런 큰 기운, 그런 따뜻한 마음 주셨던 분들은 잘 활기차게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인사를, 예, 마지막 인사를 모르겠습니다. 또 뭐 다른 콘텐츠가 생각이 나서 제가 영상을 찍을 수도 있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 운전을 일반적으로 하고 다닐 때 그 버스 기사분들이 좀 거칠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저도 그랬었는데, 막상 그 버스 운전 기사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을, 마을버스 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고충을 알고 나니 또 이제 보이는 시야가 또 좀 달라지더라. 그리고 그 전에는 운전일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게 뭐 장단점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일도 안 해봤다면, 제가 2019년부터 2020년 봄까지 10개월을 운전 일을 하면서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 라는 것들, 그 두 가지를 하나씩 찍을까? 그럴까요? 네. 또 뭐 내키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두서없는 재미도 없는 말 같지도 않은 말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도 또 활기찬 2022년
다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